XRP의 가격이 리플과 SEC의 합의 기대감에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가격은 굉장히 올바른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처음에 크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 여기에서 조종을 보여주지 않을까, 600원대 후반에서 700원대 사이에 조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몸다가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800원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정은 매우 바람직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EC가 25일에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상대는 리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장기화되고 있는 SEC의 소송이 곧 해결될 것이라면서 합의나 혹은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실 리플 CEO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표면적인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승소, 이 판결도 얼마 남았지 않았으면 시세를 하는 것이고요. 이 판결을 그렇다 치더라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합의 자체도 굉장히 순조로운 상황이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7월 25일에 열리는 클로스 미팅, 이 비공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Sunshine Act Notice를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행정 절차의 제정 및 해결,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 그리고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봤을 때 이것은 리플일 확률이 매우 높고, 우리가 이 소송 청구의 해결이라는 단어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 합의의 종점에 달할 것이다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 소송 종결을 입에 담으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리플과 SEC사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타이밍도 다가왔고요. 소송을 4년 동안이나 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급변하고 있냐? 우리 바이든은 뭡니까? 암호화폐 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바로 이 게리 갠슬러의 임명이었죠. 이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사실은 바이든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SEC 위원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사실은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었고 소송에 져서 그렇죠. 리플도 소송을 걸었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 바이든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이 게리 갠슬러도 사실은 물 건너갔다. 왜? 똑같은 민주당이라도 당연히 다른 대선 후보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심지어 해리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게리 갠슬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리스가 뭡니까?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 이 해리스 후보가 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 디지털 자산은 보유한 적 없지만 바이든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적인 강압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데, 이 대외적인 기조는 비슷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미국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는 의외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디지털 통화 CBDC죠. 토크나 블록체인, NFT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친화적일지, 뭐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이때까지 어거지로 따라가서 사실은 친화적이었는데 대외적으로 반대를 해온 입장이었는지, 혹은 이때까지 반대를 바이든과 똑같이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같은 반대 속에서도 바이든처럼 이 강경한 반대였었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입장의 반대인지 우리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무리 반대라고 치더라도 지금보다 더 최악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해리스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해리스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진 기술 친화적인 민주당원 중 한 명이다. 왜 그렇죠? 이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와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와 친화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본과의 연계성을 뜻합니다. 이 민주당 자체는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은 좀 거대 자본 세력과 좀 척을 지는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 자본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뭡니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 트렌드가 당연히 의미하는 건 암호화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친화적일 확률이 높다. 뭐 바이든에 비해서는 친화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기술의 우호적 입장을 이때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뭡니까? 기술입니다, 기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는 분명히 암호화폐 진영에서 바이든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화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리플의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폴리마켓을 보시면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당선 확률이 64%고 이제 바이든은 사라졌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31%.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매우 우세인 상황은 맞지만 해리스도 거기에 반 정도 달하는 비율로 쫓아오고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 27일에 아니 7월 27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참가를 하면서 84만 달러 후원금도 내면서 참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인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리플은 날개를 달 것이고요.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뭐 날개까지 아니겠지만 현재 추락한 리플에 있어서 리플이 크려고 하면은 뭡니까? 이때까지 바이든과 SEC는 이 망치로 쳐왔었죠. 이 망치로 계속 내려가려고 정수를 쳐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망치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 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그러한 게리 갠슬러가 떠날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리플은 곧 비상할 것이고요. 리플 CEO가 말한 것처럼 법적 해결이 아주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